여기 2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있습니다. 12년 전 정부를 굳게 믿고 서울집을 처분한 뒤 지방 혁신도시에 정착한 김대리. 반면 꼼수를 부려 서울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몸만 홀라당 내려온 이 과장. 2026년 현재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갈렸을까요? 이 과장의 서울 아파트는 입에 넘게 폭등해 수십억 자산가가 됐지만 김대리의 지방 집값은 제자리 걸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뼈아픈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한 후배들은 절대 서울집을 포기하지 않게 됐죠. 주말마다 세금 버스를 타는 진짜 이유, 지금 낱낱이 추적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보신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소설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2026년 지금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실화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짜 버스 다 없애라고 지시하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본 영상에서 그 민낯을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놓고 주말마다 서울 가는 전세버스를 세금으로 대주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지방 이전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이었죠. 이 발언 직후 국토교통부는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곳 중 무려 47곳이 운영하던 수도권 통근버스가 오는 3월, 늦어도 6월까지 전면 중단됩니다. 연간 예산 220억 원. 이 돈은 단순한 버스 요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비웃으며 달렸던 기득권의 상징이었죠. 아니, 지방에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직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를 요구했죠. 하지만 댓글창은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지방 근무 싫으면 사표 써라는 반응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153개 기관 5만 명의 직원을 전국으로 흩어놓았죠.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이사 초기에는 힘들 테니 통근버스를 지원해주겠다. 대신 정착하면 끊겠다고요. 그런데 그 한시적이라는 기간이 12년이나 지속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진짜 이유는 병원도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2014년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때 집을 팔고 내려간 직원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영영 놓쳤고 전세 주고 버틴 직원은 앉아서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결국 통근버스는 집에 가는 차가 아니라 서울집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서울에 가족이 살고 주소지가 있어야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국민 세금이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보조해준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혁신도시의 민낯입니다. 주말이면 도시는 유령 마을로 변합니다. 식당은 문을 닫고 거리는 적막하죠. 사람이 살지 않으니 인프라가 들어올 리 없습니다. 병원 원장이 바보입니까? 환자가 없는데 왜 개원을 하겠어요? 인프라가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은 사실, 안 살아서 인프라가 안 생긴다는 말의 교묘한 뒤틀기입니다. 여기에 세대 간, 지역 간 갈등까지 폭발했습니다. 지방 할당제로 뽑힌 지역 청년들은 비싼 월세를 내며 혁신도시에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온 선배들은 공짜 버스를 타고 금요일마다 엑소더스를 감행하죠. 똑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지역 주민이고 누구는 주말 관광객인 겁니다. 이제 버스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꼼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버스 대신 KTX 비용을 현금으로 달라,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죠. 이름만 바꾸면 세금이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혁신도시의 진짜 독립은 버스가 아니라 마음이 내려올 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잔인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김대리와 이 과장의 12년. 이게 단순히 운의 차이일까요? 2014년 당시 나주나 김천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2억 원대였습니다. 반면 서울 마포나 성동구의 아파트는 5억 6억 선이었죠. 김대리는 정부 말을 듣고 서울집을 팔아 지방에 정착했습니다. 12년이 지난 2026년 지금 결과는 참혹합니다. 김대리가 산 지방 아파트는 12년 전 가격 그대로거나 심지어 떨어진 곳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과장이 전세 주고 버틴 서울 아파트는요? 현재 15억, 20억을 호가합니다. 자산 격차가 무려 10억 원 이상 벌어진 겁니다.
이게 김대리가 바보라서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요. 이건 국가가 설계한 배신입니다. 정부는 지방으로 가라고 등 떠밀어 놓고 정작 공공기관, 고위직들과 기득권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해 서울 주소지를 유지하며 2자3 파티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통근버스는 이들에게 출퇴근 수단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키는 요새였던 셈입니다. 더 열받는 건 이 공짜 버스 예산 220억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켠 형광등 전력세, 겨울철 보일러 가스비, 그리고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보험료. 공공기관의 운영비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청년들의 세금으로 기득권의 강남 아파트 투기를 보조해준 격이죠. 에이 그래도 지방 인프라가 너무 없긴 하잖아? 네 맞습니다. 나주 혁신도시나 김천 진주. 밤 9시만 되면 가로등만 껌뻑이는 유령 도시인 거 사실입니다. 영화 한 편 보려 해도 차 타고 30분을 나가야 하고 애들 아프면 응급실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함정이 있습니다. 도시는 생물입니다. 사람이 살고 돈을 써야 자랍니다. 스타벅스가 왜 혁신도시에 안 들어올까요? 병원이 왜 안 생길까요? 금요일 저녁이면 소비력이 가장 큰 공공기관 직원 수천 명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대체 어떤 미친 사장님이 거기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인프라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지 않아서 인프라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건 사실 정부의 의지 부족이기도 하지만 이 버스에 몸을 실은 직원들의 정착 거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혁신도시를 삶의 터전이 아니라 3년만 버티면 탈출할 강제 수용소쯤으로 여겼던 겁니다. 자, 이제 2022년 세종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세종시 공무원들도 똑같이 난리를 쳤습니다. 버스 끊으면 다 그만두겠다. 이건 생존권 침해다. 그런데 막상 버스를 끊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퇴사자가 속출했을까요? 아니요. 다들 KTX 예약 전쟁을 치르거나 결국 눈물을 머금고 세종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불편하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죠. 세종시가 지금처럼 상권이 형성되고 도시구시를 하게 된 건 역설적으로 통근버스라는 도망갈 구멍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들은 왜 12년이나 방치했을까요? 그 답은 노조의 파워와 정치적 계산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제 2026년 2월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국토부의 버스 중단 지침이 내려오자마자 아주 기발한 꼼수들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현금 지원 서비스. 버스는 안 대줄 테니 내 돈으로 KTX 타고 영수증 청구하라는 겁니다. 아니 버스 대절비는 안 나가도 현금이 나가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심지어는 법인카드 숙소 지원이라는 카드도 만지작거립니다. 직원들이 고향에 못 가니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혁신도시네. 오피스텔 월세를 회사가 내주자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수십억 아파트 가진 이 과장님이 세금으로 월세 지원까지 받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꼼수가 버젓이 논의되는 이유 바로 곧 닥쳐올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문입니다. 무려 350여 개의 기관이 추가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때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버스나 현금 지원 같은 뒷구멍을 열어둔다면 대한민국 지방 소멸은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최근 혁신도시 지역 채용으로 들어온 신입사원 박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박군은 연봉 3,50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월세 6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저축할 돈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옆자리 서울 출신 부장님은요? 부장님은 연봉 9천만 원을 받면서도 주말마다 공짜 버스 타고 서울 자택으로 갑니다. 월세 한 푼 안 나갑니다. 심지어 서울 집값은 매년 억 단위로 오르죠. 박군은 묻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같은 회사 다니는 거 맞나요? 왜 저는 지방을 지키는 파수꾼이고 부장님은 지방을 거쳐가는 관광객인가요? 자, 이제 노조의 주장을 한번 들여다보죠. 양대 노총은 이번 통근버스 중단이 일방적인 복지 후퇴이자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압적 조치라고 반발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묻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이주 준비를 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을까요?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될 시간 동안 여건이 안 돼서 못 간다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건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직원이 지방 발령을 받으면 회사가 12년 동안 서울 집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세금으로 태워주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서울공화국이라는 견고한 성벽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조차 서울의 교육, 의료,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이라는 성벽 밖으로 나가는 순간 패배자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대리의 사례처럼 정부 말을 들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구조가 이 비극의 진짜 원인이죠. 이제 2차 이전을 앞두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만 옮기는 이전이 아니라 사람이 뿌리를 내리는 이주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통근버스를 끊는 채찍만 휘두를 게 아니라 지방 혁신도시에 서울 못지않은 교육 득구와 의료 거점을 만드는 당근을 동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근을 받을 자격은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서울에 집을 두고 몸만 내려와서 혜택만 쏙쏙 골라먹는 체리. 피커들에게 우리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정착한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주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복지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정당성을 얻습니다. 주말마다 유령 도시를 만들며 서울로 도망치는 모습에서 어느 국민이 신뢰를 느낄까요? 호의가 계속되어 권리가 된 12년, 이제는 그 질긴 고리를 끊어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버스는 멈췄고 시대는 변했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 공연불이 되지 않으려면 기득권의 작은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방어보다는 내가 몸담은 이 지역의 성장을 고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혁신도시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렸을 뿐입니다. 공짜 버스가 사라진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상권이 들어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솔직한 경제 이야기를 전하는 행복경제학,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날카롭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경제학이었습니다.